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저는 참 오늘 의의가 없어서 이 내용 올리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날이 지쳐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 날 때도 있고요. 자, 물론 서울시험센터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의 어떤 세계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가을 우울증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미국에 출발하는 선생님이 계셔갖고 그래도 오늘 용기를 내봤지만은 그래도 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이 팻말을 보고요,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습니다. 자,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생각하더라도 그죠? 간병은 저희가 할게요. 간호사가 해요. 자, 원래 간호사가 간병 역할을 하는 세상이 정말 창피하고요. 자,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페셔널 프랙티스를 언라이센스드, 라이센스가 없는 프랙티스랑 연결해서 우리 간호사들의 위치를 깎아내려야 하는지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부다비에서 실패한 프라이머리 케어라 그러죠. 차라리 프라이머리 케어라 그러세요. 자, 왜 이 실패한 모델을 시행하는지. 그럼 우리나라 교수님이나 협회는요, 항상 세계적인 간호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세계적인 간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지막지한 용어를 함부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협회에 가고 간병통합 서비스를 누가 말했냐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남자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멋지게 그냥 당당하게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아닌 것 같았어요. 설마 간호사면 이런 이렇게 요상한 용어를 썼겠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고, 간병 시스템 이거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웠어요. 안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뭔가 정책에 펴는 데 있어서는 이걸 바꾸라고 했는데 뭐 들은 채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요,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협회가 있고요. 그 협회에서는 연구비를 주면서까지 맨날 지금 국회나 그 다음에 일단은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컨퍼런스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도 쓰지 않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들을 그렇게 써서 우리 간호사한테 꼭 모멸감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의사 일이 있고요. 간호사가 간호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간병일까지 맡아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의 어떤 열정을 태워서 간호사가 이렇게 막 빽가루가 돼야만이 간호사를 우려먹어야 되는지 그게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편에 쓰는 사람들이 간호협회랑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항상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한국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요. 제발 정신 차리고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요, 빨리 보따리 싸고 미국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 하지 않아도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심 있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나이팅게일이요,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구를 하고요, 리서치를 하고요. 그 리서치가 장애인이나 환자를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QI를 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근거간호요. 우리가 맹목적인 이런 어떤 간병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에비던스 너싱을 하라고 1900년도에 나이팅게일이 외친 간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어떤 간호의 역할하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역할은, 이거는 뭐 하여튼 잡부의 역할이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간호사도 이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쪽팔림을 모르는 선생님들요, 라이센스를 반납하든지 간호사 아니든지 해서 우리 간호사들의 일단은 앞날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요, 여러분한테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하여튼 일단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참 저는 간호사가 어느 위치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도 힘이 나지 않는 어떤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제 혼자 이렇게 외쳐도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간호사의 어떤 위치를 확인해야 될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일단은 따져서 물어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간호협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는 우리가 나서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까 지웠어.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기분, 더러운 기분인데 일단 우리 한국 분이요. 자, 지금 연방 의원이 된 분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그런다. 그죠? 한 4분 정도 됐어요. 그죠? 공화당 2분, 그 다음에 민주당 2분이 되는데 하여튼 나는 한국의 딸. 자, 이름은 순자. 자, 제 이름 명자입니다. 자, 일단 연방의원이 한국계 첫 여성 미 연방의원이 탄생했다. 자, 그래서 재선의 성공한 앤딕인가요? 처음으로 했는데 메릴린 스트릭랜드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미주 중앙일보요. 자,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미국인 앤디 김요. 자, 다음에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자,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요, 하원의원 선거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이 김 의원은요, 자, 주한미군 출신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여성 정치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도 이게 당선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간호 간병 시스템 해갖고 이렇게 예쁜 뭐 이렇게 웃고 있는 이런 간호사의 상은 앞으로는 우리 전문가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운 입고 그렇게 카메라에 서서요 쪽팔리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 간호사의 위치를 갖다가 흔들리는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그래서 자, 민주당 부토등 후보가 함께 사진을 찍은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의원 당선인인데, 자, 이때 이제 이분은요 1차 개표 결과에서 13만 6천 2표를 얻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하고요. 한인 어머니와 한국전쟁에 참전한 주한미군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요, 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생활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계라는 정체성은 간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인터뷰에서요, 나는 한국의 딸이다. 어머니는 일제치하에서 살아남은 한국인으로 엄청난 교육열을 갖고 계셨다고 말했다. 자, 어릴 적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집안에선 신발을 벗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발 안 벗고 그냥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발 벗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고 해상했다. 자, 이름은 순자죠. 자, 그래서 아끼고 쏘냐 이런 얘기 일본 말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이민 2세의 데이비드 김이요. 자, 공화당에서는 영김이요. 그 다음에 각각 출마했지만은 고배를 마셨다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데이비드 김, 그래서 앤디 김이라 그러죠. 자, 오바마 키, 이민 2세라 그래요. 자, 오바마 키즈로 불리는 거는요, 자,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입성했다. 그래서 2013년요 15년 사이에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고요. 옥스퍼드 대학 유학시절 만난 카미라의 사이에 2아이를 두고 있다. 자,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으로 꼽히는 사례다. 그의 아버지는요 수아마비를 앓고 있는 고아 출신이면서도 매사추세츠 MIT와 하버드대를 거쳐서 유전공학 박사로 활약한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한국의 수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일단 MIT까지 하버드까지 다 거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아버지가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그래서 결국엔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일단은 뭐 아이비리그를 나온 것 자체가 수아마비로서 대단하죠. 거기다가 어머니는요 간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간호사이란 엄마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미국 가서요 아들을 세계적인 어떤 연방의원으로, 그래서 미국 연방의원으로 우리가 이렇게는 당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한국에서 있으면요, 자, 한국 간호사의 아들이 뭐 했다.
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뉴저지에서 간호사를 일한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도요, 하여튼 일단은 유튜브를 올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가정의 평화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안정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공부가라는 의미가 여러가지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어디에요? 애들이 우리가 뭐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면 몰라도, 저도 우리 딸을 미국에 보낸 이유가 서울대를 안 가면은 차라리 미국에 그래서 UCLA라도 나가자. 그래서 그게 이제 다행히 잘 통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간호사로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이비리그를 가서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을요, 아까처럼 뭐 간호 간병 시스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제발 꿈을 키워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앵크렉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시험센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간호협회에서는 요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 큰형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쪽지를 날렸다고 하기도 하는데, 참 앵크렉스 라이센스가 없는 소리에서 나오는 간호사들이 말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요, 의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막무가내 말을 하는지, 그런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왜 간호협회에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자, 정신이 우리를 일단요, 같은 간호사로서 어떤 차이를, 갭을 많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어떤 내용 보고요,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현실 자체는 항상요, 우리한테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은요, 또 우리한테 많은 좌절과 절망을 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병원 간호 노동 실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번에 뭐 일단은 국정감사에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간호 인력 부족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돌봐야 했던 간호사들이 업무 부담이 평소의 2배 또는요 2배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코로나를 경험한 간호사 2명 중 1명은요 다시는 코로나19 환자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 코로나 장기 상황에 대한 주무구구식 대책은 간호사들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국회의원 제8간담실에서 이루어진 남인숙 의원요,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 주최로, 그래서 코로나19 병원 간호 노동 실태와 인력 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 OECD 국가 중에서요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OECD 국가 간호사 1인이 평균 6에서 8명이죠. 그죠? 6에서 8명 아니 한 20명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코로나에 케어에 담당했던 간호사요. 때는 코로나를 앓고요 병원에 그래서 격리되어 있던 간호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20명 본다 그래요. 그죠? 저 어떤 때는 40명 본다 그래요. 참, 의사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평균 여기는 15명에서 20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20명에서 40명 봤대요. 그래서 거기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더러워서 관리도 안 돼요. 그죠? 도리어 코로나가 더 생길 것 같았다. 자, 먹는 것도요, 일단은 뭐 마트에서 주는요 삼각김밥부터 시작해갖고 다 식어 빠진 이렇게 닭고기, 그 다음에 하여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요 계속 먹다 보면 영양실조가 걸린다 그래요. 그게 다 우리 간호사들도 컵밥 먹죠.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 칠곡대, 대구 동산병원, 대구 카톨릭병원, 대구 의료원, 하여튼 이런 7개 병원 266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한 해당 연구에서 대다수 간호사들은요 알려진 바와 같이 과도한 근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대통령이요, 자, 간호사 화이팅하고 뭐 있어주면서 의사하고는 우리가 뭐 갈비찜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는 컵밥 먹고 밥도 같이 안 먹어줍니다. 그죠? 우리나라 의사들 뭐 이렇게 대통령 우리하고 밥 먹어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사와 차별을 겪으면서도 하길래 제가 코로나 간호사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간호사는 왜 그렇게 코로나 케어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수당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자, 더불어서 이런 과도한 근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자, 그래서 90.6% 간호사가요. 자, 기존에 비해서 2배에서 2배 이상의 노동량이 투여됐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면서요. 응답자 중 57.2%는 간호사 평소보다 추가적으로 더 교육과 훈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것을 받지 못했다거나 거의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코로나 2명 중 1명은요, 다시 나네. 자, 다음에 높아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태로 그래서 일단요, 밑에 보세요. 가장 큰 고민 역시요. 자, 간호사 수 확보 문제인데 간호계에서 말하는 간호대 정원 확대, 신규 간호사, 간호학과 신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자,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장롱 매너가 있다가 나온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나문에 의과대학 세우고 간호대학 세운다 그러더라도요,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간호사를 뽑아도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 자, 출산과 육아의 문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 문제 등으로 장기 근속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현장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제안해 주셔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인데, 일단 뭐 이렇게 맨날요,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뭔가 간담회가 열리기도 하지만은요, 이 열리는 곳에서는 항상요, 우리 병동에서 근무하는 일단 현장의 간호사가 투입되지 않고요, 맨날 교수님, 그죠? 교수님 이런 통계를 내고 하는데 사실 이 통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아무리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면요,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어때요? 간호사의 페이가 우선돼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생겼다 그러면요, 도리어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보다 4명에서 5명 어사인 받다가 2명으로 내리고요. 자, 그다음에 페이도요, 자, $100에서 $13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거의 이제 일단요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요즘 뭐 간호사 집 사는 게 인기라잖아요. 하도 코로나 때 돈 벌어갖고, 자, 주 3천만, 2주에 3천만 원씩. 자, 주 3천만 원요. 자, 한 주에 3천만 원씩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이렇게 국가 정책에 아주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간호사를 어떤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부리만 먹고요, 하여튼 대가는 이렇게 우리가 혜택은 없는 거죠. 미국은 그 정책적인 국가적인 위기에서 참여하면은 혜택이 항상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제발 코로나 케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실속적으로 우리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간호사회장과 그 다음에 뭐 간호사회 회장의 2명이 2파전이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그래요. 이런 일은 우리 다른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이 있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RN이다. RN에서 그 다음에 MP로 간다든지 CMS로 간다. 스페셜 널스로 가는 거죠. 클리니컬 일단 메디컬 스페셜리스트요. 병동에서는 CMS요. 자, 다음에 석사로 한다. MP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페이가 이 간호사 RN에는 기본 단계에서 CMS가 있고 MP가 있어서 이게 의사 역할을 처방도 하고요, 진단도 내리고요, 환자 어세스도 하고, 그래서 페이도 우리나라 레지던트보다 일반 스텝보다 우리나라 스텝만큼 페이를 받게 되죠. 이게 MP나 CMS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간호사해, 정신과 간호사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들이 뭔가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은 이분들은 회장을 하면서 일단은 무료로 봉사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이트에서 신규 간호사들이나 일단 힘든 가운데서 회비를 내고 나면요, 결국에는 이 회장들이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제가 그 연봉이 어느 정도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는 간호사 협회도 항상 우리가 RN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PA를 만든다. 그 PA를 만든다 그러더라도요, 의사에 준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이분의 이제 PA를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정책으로 검토한다는데 그 페이를 만들 때는 가장 우선이 뭐냐면은 페이가 얼마냐는 거죠. 그 페이를 의사의 수준에서 MP처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페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의사 대신에 역할을 하니까요. 없던 페이를 한다면 그게 이제 CMS예요. 그죠? 스페셜리스트. 클리니컬 메디컬 스페셜리스트는 미국에서 11만에서 17만 달러의 페이를 받습니다. 그러면 1억 2천에서 1억 8천까지 페이를 받겠죠. 연봉을요. 우리도 미국도 우리나라 일단 스텝들이요. 의사들 스텝들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받더라 그러더라도 미국 수준은 안 받더라도 그래도 레지던트에서 준하는 어떤 월급은 줘야 되겠죠. 근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펴면 안 되고요. 페이가 동반되지 않는 어떤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병원 간호사회, 그 다음에 뭐 온콜로지 회장, 그 다음에 온콜로지는 주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이알리시스요. 자, 그 다음에 정신과, 뭐 ICU 이런 어떤 협회가 있죠. 이 협회라는 것은 이 회장이 이제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협회 돈을 받아서 회비를 받아서 회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 미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일단요 회비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약간의 어떤 병원에 입원한다, 병원에 취업한다 그럴 때는 거기서 약간 보수교육 정도는 받을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느 회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병원에 근무하면서 실력을 내서 시험을 쳐서 라이센스를 또 하나 더 따면요 CMS가 되고요, MP가 대학원을 가면 MP가 되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전문화된 과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회장 만들어 놓고 거기 또 회피비 걷어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분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죠? 이번 회장 선거에는 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간호부원장, 그 다음에 조문석 분당 서울대병원 수석부장 이 후보로 출마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한테 이사나 뭐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그죠? 미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에 따라서 페이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뭐 병동보다는 페이를 많겠죠. 그렇지만은 간호사끼리 회피비를 모아서 그 다음에 어느 분야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이 되면은 또 거기서만은 회장에 대한 준하는 어떤 회피비를, 회장 회비를 받는다, 회장 연봉을 받는다, 이런 것은 우리 간호사끼리 서로요 깎아먹기식 어떤 일단은 뭐 수입이겠죠. 그죠?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있던 과정이 좀 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뭐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자, 병원 간호사에는 11월 18일 또 꼭 이렇게 그랜드 호텔 같은 데서 하죠. 그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스님 회장을 선출한다. 자, 오경환 간호회 회장 후보는요 59년생요. 자, 이러면 나이도 많죠. 그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한 50대 정도 되면 하고요. 60대 넘어가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동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모자라고요. 자, 애드레널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멘탈이 정상이 안 됩니다. 멘탈이 모타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간호사 협회장은요 70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간호협회가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역동적이지 못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요 59년생 세브란스 간호부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림병원 간호부원장의 활동 중이다. 자, 조문석 회장 후보는요 61년생. 자, 서울대 간호대학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병원 수석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신 분들이요 이런 회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 간호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추후 홈페이지에 수록할 예정이면서 자, 대의원에게 그래서 이메일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이게 이 대의원 제도가요 직선제가 아니죠. 그죠? 여기도 간선제겠죠. 언제 우리 간호사 협회가 일단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면요 직선제를 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처럼 간선제로 인해서 간호협회장이 선출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깜깜이 협회 선발식인데 선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참 세계적인 핸드폰으로 가장 유명한 삼성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번 올려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화제는요. 누명버선 한인간호사. 그래서 재활은 환자가요. 미국 병원에서 이게 이제 폴다운 됐다. 그럼 인시던트 리포트를 쓰죠. 자, 미국에는 폴다운 됐다. 인시던트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매드 에러요. 그 다음에 드랍 페일러요. 자, 이게 이제 네글리전스로 볼 수 있는 길이 있죠. 그죠? 자, 근무 위반이다. 법적 위반이다. 자, 네글리전스는 그래서 우리가 매드 에러 때요. 약을 잘못 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IV 드랍수가요. 자, 맞지 않았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다운 됐을 때죠. 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폴다운 됐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리포트하지 않고요. 자, 일단은 시프트가 끝나는데 리포트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D 카드를요. 자, ID 카드를 미싱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샤악이 의심되는 환자요.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으면 언제든지 샤악이 의심되죠. 그죠? 이 샤악이 의심되는 사람한테는 법적 위반의 책임이 있죠. 그죠? 근무 태만이나 법적 위반 혐의를 보는 것인데,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자, 이게 이제 닥터한테죠. 수간호사한테 일단은 보고를 하고요. 인시던트 리포트를 쓰고, 그 다음 매드에러나 드랍페일러 때는요. 닥터한테 먼저 보고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게 뭐 사업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때요.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인시던트 리포트를 썼고요.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다. 그럼 좀 더 심각해지죠. 보통 사망되지 않았을 때는 인시던트 리포트, 그래서 법적 위반으로 쓰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인시던트 리포트를 쓴다 하셨겠죠. 자, 사고 보고서만 쓰면 돼요. 자, 근데 환자가 사망했다. 그때는 좀 더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망했다. 그래서 가실치사나 기소를 당해서 자, 했는데 이때요.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자,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을 돌아보던 한인 간호보조사네요. 자, 한인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보조사. 그래서 한인 간호사 이런 얘기 없었는데, 그래서 한인 간호보조사죠. 화장실에 데려갔던 환자가 넘어져서 사망한 뒤 가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려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뒤집었던 누명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미국요죠. 자, 일단은 중앙일보에 있던 신문이죠. 미주 중앙일보요. 자, 워싱턴주 에버렛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은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요, 시애틀 인근 우드 지역에서 가실치사 혐의를 기소됐던 한인 간호보조사 오승경 씨다. 자, 우리 간호사들 중에서도 한국의 간호대학은 나왔지만은 NCLEX 시험을 안 치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서 ANA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당연히 영주권이 미국에서 취득한 상태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만 대부분은요, 하여튼 AN도 일단은 영주권이 없는 상태는 사실은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분이 오승경 씨라는 분인데, 자, 지난달 스노우모이 카운티 법원은 2년 전에 2급 가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오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기각했다. 자, 이게 이제 이 판사는요, 자, 랭든 판사라는 분은 카운티 배심은요, 오 씨의 가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사항이 없어서 오 씨의 혐의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해서 우리가 한인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우리 간호사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 위반으로 수를 당할 수 있지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에이전시 간호사로 있다. 그럴 때는 이 모든 것이 에이전시에서 뭔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 선생님들은 최근에 어떤 사람이 폴다운 된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환자가 근무 중에 폴다운해서 일단은 이렇게 인시던트 리포트 쓰고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 또 문제가 커져서 이분들이 일단 일단적으로 일단은 누명을 씌워줬지만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린 상황이죠. 자, 하여튼 이런 일은 거의 드물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에이전트로 간호사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렉트 계약한다. 그럴 때는 이 에이전시가요,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요,
그래서 근무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과 상의해서 좋은 어떤 결론이 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좀 우울했는데 아까처럼 저는 간호간병 시스템 그러면요 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간호가 여기까지 왔는가 싶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자, 여러분과 하여튼 뭐 이 얘기를 나누면서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자주 연락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미래가 있는 한국 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고맙습니다.